피자와 파스타를 많이 먹는 이탈리아는 세계에서도 비만율이 낮은 나라로 유명한데요. 패션과 멋으로도 유명한 이탈리아인들은 몸매 관리를 위해 이 음식들은 꼭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극단적 다이어트로 요요를 겪은 조세호도 이 식단을 한 뒤부터는 배고픔 없이 감량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운동보다도 이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풍부한 식품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총 칼로리 섭취를 줄여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거든요. 어떤 식단이냐고요? 그건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현재 본인의 식단과 비교해보며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지중해식 식단을 한국형 식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왜 다양한 다이어트 식이요법 중 지중해식 식단을 추천했을까요? 지중해식 식단은 공신력 있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하는 건강에 도움되는 식단 부분에서 작년까지 6년 연속 세계 최고의 건강 식단으로 선정될 만큼 효과가 인정되었고, 저탄고지, 고단백 무탄수, 채식, 121식과 같이 영양소 또는 칼로리가 불균형한 극단적 식이요법들과 달리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쉽고 요요에 대한 걱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먹는 양은 적지만 포만감이 높은데 그 이유는 탄수화물을 통곡류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통곡류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해주고 이를 통해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 후 소화 흡수 시간이 느려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이점도 있죠. 먼저 지중해식 식단은 말 그대로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 지역의 식단을 의미하며 채소와 올리브유, 생선, 견과류 섭취를 강조하고 붉은색 고기와 가공식품을 제한하는 식사법을 말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다른 식단에 비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많고 고혈압, 심혈관 및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당뇨 발병률을 12%까지 낮춘다는 연구가 다양하게 나오며 장기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꼭 추천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중해식 식단은 어떻게 체중 감량과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요. 포화지방산은 주로 동물성 지방으로 버터, 치즈, 그리고 육류의 기름에 많습니다. 적정량의 포화지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많이 섭취할 경우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입니다. 반면 불포화지방산은 올리브유, 포도씨유, 들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과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은데요.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 내막에서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함으로써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올리브유는 올레산이라는 특정 성분이 있어 FDA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올리브유를 하루 23g 정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불포화 지방산인 생선도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주 2회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자, 지중해 식단이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한국 식단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바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방법은 한국형 지중해 식단인데요. 한국형 지중해 식단은 국내 연구진이 한국인의 입맛에 적합하게 지중해 식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한국형 지중해 식단에 대한 연구 논문도 있는데요. 연구 결과 한국형 지중해 식단을 섭취한 참여자는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1.76kg 줄었으며 허리둘레도 1.73cm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LDL 콜레스테롤, 지방간 지수 등도 감소했으며 공복혈당, 인슐린 저항성 지수 등 대부분의 수치가 감소했다는 결과까지도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형 지중해 식단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을 5대 3대 2의 비율로 구성해 일반 식단보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 비중을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지중해식 식단을 한국식 재료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적용해보자면
탄수화물의 경우 기존 지중해식 식단의 통곡물 대신 보리, 현미 등이 섞인 잡곡밥, 방공기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대신 보리, 메밀, 옥수수, 귀리, 통밀, 현미, 두부, 거무콩, 완두콩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채소 또한 간을 세게 하지 않은 나물 반찬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당근, 양파, 파프리카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의 경우 최근 연구에서 오메가6 지방산이 오메가3 지방산보다 지나치게 많으면 체내에서 세포산화, 만성염증 유발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현대인들은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참기름, 콩기름,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옥수수유 등의 섭취량을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중해식 식단의 올리브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를 쓰거나 들기름, 호두, 들깨와 등푸른 생선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의 경우는 생선, 닭고기, 계란으로 주 2-3회 섭취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육류는 월 1회씩 섭취하도록 합니다. 간식은 빵, 떡, 과자, 음료 대신 견과류나 유제품, 과일을 섭취하세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한 끼를 어떤 음식으로 어느 정도의 양으로 먹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저도 자료를 찾다가 발견하게 된 책 맛있는 지중해식 레시피를 보고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책에서는 탄수화물은 보리밥이나 잡곡밥으로 여성은 140g, 남성은 21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단백질의 경우 고기 40에서 80g, 두부 80g, 생선 50에서 100g, 달걀 1개 가운데 한두 종류를 선택해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먹어야 한다면 되도록 기름기 없는 부위로 고릅니다. 채소류는 다양한 종류로 몇 끼 3종 이상으로 하여 140g 정도 먹는 것이 적절하지만 그 이상 먹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버섯류나 해조류를 포함하면 더 좋습니다. 단 염분이 높은 김치류나 장아찌류보다는 신선한 상태인 샐러드나 생채소를 먹는 것이 영양소 섭취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리에 사용되는 기름의 종류와 양인데요. 가급적 들기름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기본으로 하되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하며 식물성 기름과 버터는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영양소는 간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유 한 잔으로 칼슘을, 호두 10g으로 오메가3 지방산, 과일 1-2회 분량으로 비타민을 보충하면 좋다고 합니다. 만약 지중해식 식단으로 한 끼를 먹는다면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책을 보시면 샐러드, 수프, 한 그릇 요리, 한식 등 다양한 요리 레시피가 나오니 자세한 내용은 도서 맛있는 지중해식 레시피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쉬운 다이어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아주 호쭉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